이렇게 영화의 전반에는 재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주인공의 캐릭터의 그 만능키, 의협심이라든가 또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클라이밍 능력, 체력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장르의 역할로 캐릭터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전반을 끌고 갔다면, 후반부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이 일어나는 로맨틱 코미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로맨틱 코미디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고전적인 이 삼각관계형 패턴입니다. 삼각관계형 패턴은 주인공이 어떤 다른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에게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삼각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자가 주인공을 방해하고 또 주인공과 경쟁하고 그러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삼각관계에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만능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또는 그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뭐 이런 만능키가 만능키는 능력도 있지만 관객이 주인공을 응원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백꽃 핀 무렵에서 용식인가? 네, 어쨌든 강하늘이 했던 역할. 이 역할의 만능키는 뭐죠? 만능키는 정말 그 동백 씨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응원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형에서는 바로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능키, 능력이든 아니면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이유든 그 이유를 다른 주인공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만능키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주인공과 결합한다는 그런 형태의 아주 고전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 이후에 또 다른 패턴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리 셀리 형이라는 겁니다. 1989년도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 기존에 나왔던 이런 로코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이야기가 진행됐던 영화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이 로코는 바로 이 해리 셀리 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 해리 셀리 형은 뭐냐? 삼각관계는 아까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건데, 이 해리 셀리 형은 도저히 둘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모험 또는 어떤 특별한 자기들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사랑의 약점 또는 사랑에 대한 편견, 이런 걸 극복하면서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뤄내는 그런 패턴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 해리 셀리 형을 메인으로 하고요, 이 삼각관계형을 서브 패턴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코를 이런 식으로 결합시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엑시트도 역시 이 해리 셀리 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해리 셀리 그 영화를 보면 해리하고 셀리는 둘이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서로가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서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절대 둘이는 서로를 사귀었다면 아마 엄청 불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들이 뉴욕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감도 얻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서로의 시련이나 서로의 사랑의 상처를 대신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과정에 실수도 하게 되고 잠자리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둘이 사랑하게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해리 셀리처럼 의주와 용남이가 서로 과거에 동창이에요. 만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용남이가 약간 고백까지 했어. 의주는 단호히 거절하죠. 그래서 둘이 서먹한 관계로 그냥 끝났어. 근데 용남이 약간 미련이 있어가지고 의주를 생각했고, 의주는 그 용남이의 그 고백을 거절했다는 죄책감을 약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둘은 서로 사귈 거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리 셀리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삼각관계형이 살짝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의주에게 이 건물주의 아들이자 점장인 애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공인 용남이하고는 너무 비교되는 성격이에요. 비굴하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그래서 주인공은 용남이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그 경쟁자에게 주먹을 날리죠. 그래서 역시 해리 셀리형과 삼각관계형을 약간 결합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해리 셀리형에 해당하는 지필 조건, 삼각관계형 지필 조건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해리 셀리형의 지필 조건을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 두 주인공이, 이게 화합 장르라고 그랬잖아요. 통합과 협력 장르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요소가 뭐냐,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요소가 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주인공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공의 차이 또는 이 대립, 이게 일단 설정이 돼요. 그 용남과 의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좀 서먹하고 어색한 대학 시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용남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취준생이고 오랫동안 루저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뭐 과장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주 역시 용남에게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떳떳한 상황이 아니라 거의 부점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 알바나 다름없는 그런 좋지 못한 어떤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는 아마 이렇게 불편한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나 무언가 결합될 것 같지 않은 관계예요. 만약에 가스테레가 없고 모험이 없었다면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서로 가지고 있던 약점이나 서로 가지고 있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자, 어쨌든 로코에서 제일 필요한, 해리 셀리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두 주인공의 차이 또는 대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이에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의 첫 번째 세팅, 김혜수와 또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어쨌든 그 남자 주인공이 서로 적대적 관계의 변호사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둘이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로코가 진행되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인공에 관한 거고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사랑의 약점이에요. 두 주인공은 무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사랑을 못해. 사랑을 하지 못해야 돼요. 두 주인공은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약점이 필요해요.
여기 엑시트에서는 용남 같은 경우는 의주한테 거절당해요. 그런데 그리고 의주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잊지 못하죠. 그녀한테 미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 루저인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의주도 마찬가지로 알바나 다름없는 그걸 하면서도 자기가 그 선배한테 거절했다는 이유로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둘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약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지점이 아까 계속 모험 얘기했는데 두 주인공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모험이 필요해요. 이 로커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로 사실은 관객들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를 판결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엑시트에서의 특별한 모험 뭐죠? 가스테레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으로 가는 월북. 그리고 눈물의 여왕은 재벌의 불치병. 아니 재벌은 모든 병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벌도 극복 못하는 불치병 특별하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재벌. 이런 것들이 특별한 모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결국 로코에서는 이 특별한 모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험을 겪으면서 두 주인공이 서로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특별한 모험을 해야 되는데 엑시트에서는 가스테레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출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또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죠. 그러다가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모험이 특별한 모험이어야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이 역지사지의 상황이 필요해요. 서로의 약점을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위치에 가보고 여자는 남자의 위치에 가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깊이 이해하는 지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역지사지를 해가는 과정에 두 번의 이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랑의 플롯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별. 첫 번째 이별은 보통 서로가 가지고 있던 오해나 거짓말로 만들어집니다. 첫 이별은. 그러다가 두 사람 중에 보다 적극적인 상대가 보통 남녀 상대가 로코에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사랑을 할 때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보다 사랑에 적극적인 상대가 다른 상대를 설득하거나 다가가면서 이 이별이 극복돼요. 적극적인 상대의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은 주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스 테러인데, 첫 번째 이별부터 설명해야 되겠네. 첫 번째 이별. 그래서 이 엑시트에서의 첫 번째 이별은 이 두 사람이
그 남게 되는 지점이 있죠. 예. 그 둘이가 서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한 상태에서 이 의주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조를 포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용남이가 죄책감도 느끼고 또 그녀의 그 의협심과 그 마음을 보면서 감동하죠. 그래서 자기도 남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짧지만 바로 이 첫 번째 이별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의주의 행동에 의해서 그 상황이 극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서 떠나고 나면 둘이서 서로가 했던 거짓말이나 서로가 가지고 있던 진심을 막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별을 극복하면서 둘의 마음이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별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이별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가스입니다. 가스가 점점 차오르고 그리고 더 이상 가스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방독면을 쓰고 그리고 방독면은 10분 이상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방독면에 이 거름 필터를 계속 교체하면서 상황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제 더 이상 교체할 필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남이 의주를 남겨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교체할 필터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별이 발생해요. 근데 이 이별에서 의주는 엄청 용남을 오해합니다. 용남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용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하는데 결국 용남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의주에게 이 필터를 갈아줍니다. 그러면서 요게 극복되는 거는 소극적인 상대가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극복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주가 어떤 행동을 유발해 가지고 용남을 끌어들였다면 두 번째는 용남이 의주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두 번째 이별이 극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이별을 통해서 역지사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 조건들을 다 결합해 가지고 후반부가 쭉 진행이 되고요. 후반부에서 클라이막스 지점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의 클라이막스 지점은 두 사람이 서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동시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함께 뛰고 함께 몸을 던지고 이러는 장면이 사실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그 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죠. 그 드론이 걸어놓은 줄을 생명줄로 걸고 있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떨어진 장면 다음에 바로 크레인에 올라가서 불꽃을 표시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난 상황에서 이게 극복되는 이야기는 재난은 서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은 이미 사랑한 상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장면이 이미 사랑을 완성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험에서 빠져나오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죠. 마지막 장면이 뭐죠? 용남이가 그 고리, 의주한테 빌렸던 그 고리를 돌려주려고 할 때 의주가 얘기하죠. 다음에 줘. 다음에 만났을 때 줘. 용남은 약간 무슨 말이지? 이거 왜 이게 뭐 무겁다 그래? 무겁다고 안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의주가 너무 무거워서 안 갖고 가려고 그래. 이게 뭐가 무겁다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죠. 의주가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교감하면서 영화가 끝나고 비가 내리면서 가스가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영화는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그리고 엔딩은 바로 이 로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메인 장르는 로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코에서 필요한 모험이라는 설정을 재난 장르를 활용해서 가스테르란 재난을 등장시켜서 재난 장르를 서브 장르로 활용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사실 좀 익숙해지고 뻔해진 로코를 이렇게 복합 장르로 만들어서 좀 식상함을 극복하는 지점, 이것이 보통 요즘 많이 사용되는 로코 장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로코를 쓰고 계신다면 이런 장르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조금 나만의 특별한 영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시트라는 복합 장르의 영화를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화 분석으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